안녕하십니까. 숲속고요마을 자연치유센터 박경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복식호흡 제대로 하면 암도 이길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 호흡을 하기 위한 생활 속에서의 간단한 실천사항 5가지를 신야 히루미 박사의 생활 속 독소 배출법 중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른 호흡을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실천사항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천천히 심호흡을 해줘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실천사항도 일하는 틈틈이 천천히 심호흡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역시 잠자기 전에도 심호흡을 천천히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 실천사항은 심호흡을 할 때는 아랫배, 단전을 사용하는 복식호흡을 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사항은 호흡을 할 때는 입호흡이 아닌 코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사항이 전부인데요. 이게 실천이라고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그 실천사항입니다. 이렇게 쉬운 5가지 항목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 주기만 하면 바른 호흡을 할 자세를 이미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호흡을 바른 호흡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복식호흡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잠시도 쉬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의식하지 않고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은 호흡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몸이 활발히 움직일 때 기능하는 교감신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거나 쉬면서 긴장이 풀렸을 때 기능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하면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은 자율신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공격적이 되고 활동력이 강해지므로 그만큼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므로 호흡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현대인들의 호흡이 왜 얕고 빠른지는 이제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쉬는 습관을 들이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 단전을 사용하는 심호흡을 하면 배를 부풀리고 집어넣는 동작을 반복하게 돼서 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편해지고 차분해집니다. 속이 편하다거나 속이 풀린다라고도 표현되는 이런 정신적인 안정감은 깊고 느린 호흡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항목에서 말한 것처럼 입으로 숨을 들이쉬는 입호흡을 계속하면 공기 속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따위를 코의 점막이나 털이 걸러내지 못해서 폐 속으로 그대로 유입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장에도 유해균이 번식하게 돼서 장의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 입을 벌려 숨을 쉬거나 걸을 때 자주 입을 벌리는 사람은 빨리 코로 숨을 들이쉬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치유 메커니즘도 있지만 적응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가 입호흡을 계속하면 인체는 입호흡을 하기에 최적화된 구강구조로 재빨리 적응됩니다. 반대로 코호흡을 계속하면 인체는 코호흡을 하기에 최적화된 구강구조로 적응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제대로 된 호흡을 하기 위한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호흡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바른 호흡을 하기 위한 실천사항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은 이런 평소의 버릇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결정지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바른 호흡을 위한 5가지 실천사항, 너무 쉬운 이 실천사항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마노 여러분 또는 건강한 분들의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